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소금은 우리가 제일 이제 흔하게 접하는 양념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이 조금 나쁜 그런 물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좀 강한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좀 소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죽염은 이미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먹으면서도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나 아니면 또 뭐 어디에 효과가 있나 이런 거는 좀 잘 모르고 또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제조 원리와 섭취 방법 기초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죽염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오행을 알아야 돼요. 오행. 그러니까 오행이 뭐냐면은 이제 아주 옛날에 생긴 어떤 동양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인데, 우리 지구 근처에 있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그리고 달과 태양이 지구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만든 이론인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요일 있죠, 요일. 요일도 보면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음과 양, 그리고 나머지 오행, 음양, 오행. 이거를 기본으로 이 요일도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이 오행을 모르더라도 그냥 일요일은 일요일이고 월요일은 월요일이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뜻을 몰라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보면 영어도 보면은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치, 뭐 그다음부터 에프릴, 메이, 준, 줄라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대부분 다 보면 로마와 그리스 신화의 바탕을 두고 어떤 보면 다 지금 저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라틴어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요일도 왜 생겨났는지를 모르더라도, 왜 이렇게 부르는지를 몰라도 뭐 영어에서도 큰 문제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몰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은 대충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제 참고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먼저 죽염에서 왜 오행이 다 들어가냐면, 대나무가 목이죠. 그리고 불로 때우니까 화죠. 그리고 황토가 들어가니까 토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쇠통에 넣어서 굽죠. 그래서 금이고, 기본적으로 소금이 주 원료죠. 그래서 수. 그래서 죽염 같은 경우는 이 오행이 모두 서로가 생하는 어떤 그런 원리. 그래서 이제 체질에도 큰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인체 내외에서 뭐 모든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맛도 있어요. 맛이 뭐냐면은, 신맛은 목이고, 쓴맛은 화고, 단맛은 토고, 매운맛은 금이고, 짠맛은 수다, 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마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늘은 이제 매운맛이니까 금, 폐와 대장에 이제 마늘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마늘을 많이 먹으면 금이 목을 극해서 극을 해서 간과 쓸개에 좋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마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진짜 막 눈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또 이게 또 영양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 비원과 만나면은 알리티아민이 돼서, 알리티아민이 이제 굉장히 간 활성화 물질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왜 요셉이라 부르는 이것도 영어권에서는 이제 조셉이라 부르죠. 조셉.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언어도 그렇고, 뭐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X 같은 게 뭐 발음이 안 되거나 H가 무음으로 되고, 예. 그러니까 보면 언어도 모든 게 공식대로만 된다면은 그래도 좀 쉬울 텐데, 뭔가 공식에 이렇게 좀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수학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도 선생님이 분명히 어떤 앞에서 문제를 어떤 공식에 딱 해서 딱딱딱딱 해서 딱 나오는데, 그 다음 문제가 갑자기 공식과 뭔가 다르게 이렇게 또 풀어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막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냥
오행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은 목을 극하니까 간담이 안 좋아지고, 신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비위를 극해서, 토를 극해서 비위가 나빠지고 뭐,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이런 원리다라는 거 알면 되는 거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의식해서 이렇게 뭐 음식을 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이런 거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경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고, 뭐 이렇게, 가격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천일염을 그냥 먹는 거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천일염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다에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많죠. 미세 플라스틱. 예. 그래서 천일염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에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천일염에는 그리고 또 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수가. 그래서 어떤 분이 보면 간수나 소금물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하는데, 간수는 또 좀 달라요. 천일염에 간수가 들어있는데 간수에는 마그네슘이 많기 때문에 간수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수는 되도록이면은 섭취를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천일염을 되도록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원인이 간수예요. 간수는 빼고 먹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경 같은 경우는 이제 총 9번을 구워요. 9번. 물론 1회 주겸, 3회 주겸, 뭐 이렇게 그런 일종의 좀 마이너 버전들도 있는데, 9번 굽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나무통에다가 소금을 넣고 황토로 막고 한번 굽고, 그걸 다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다시 또 대나무통에 넣고, 또 다시 또 황토를 막은 다음에 또 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번인데, 왜 9번을 굽냐? 구로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보면은 숫자가 이제 1부터 시작을 하는데 9, 10부터는 0이 들어가죠. 0은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숫자가 아니에요.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숫자의 끝은 9예요. 끝은 9. 그러니까 끝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생한다. 극과 극은 통한다. 뭐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9번째가 끝이기 때문에 다시 생한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가 주된 종교잖아요. 그래서 뭐 힌두교에는 신도 엄청 많죠. 창조의 신, 재생의 신, 파괴의 신. 대표적인 이 인도 힌두교의 신들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창조의 신이 제일 센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뭐 창조를 했으니까 창조의 신이 제일 센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막상 힌두교에서는 창조의 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창조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재생의 신과 파괴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재생의 신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힌두교에서도 창조의 신보다는 재생 그리고 파괴의 신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겸도 보면은 한 번 구운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죠. 어쩌면 시작이니까 숫자로 실제 숫자식을 1이라고 하는데, 1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파괴의 신을 한번 보세요.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끝이기 때문에, 모든 걸 끝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이게 이제 생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파괴의 신. 구도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생한다. 그래서 9번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한약제도 보면은 구증구포 9번 찌고 9번 말리고, 예, 그것도 이 구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생소금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주겸과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은, 생소금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천일염들을 엄청나게 큰 용융로에다가 넣고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계속 끓이면은, 이게 1000도가 넘어가면 소금이 이제 거의
액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 위에 아주 이렇게 맑은 부분만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거를 굳힌 다음에 분쇄를 하면은 그게 이제 생소금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가라앉았던 것들은 쓰지 않고 요 맑은 부분. 그래서 생소금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그 가치를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은 오래 할수록 이 열에 의해서 나쁜 가스나 나쁜 물질이 좀 날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라앉은 물질을 제외하고 요 부분, 상단에 있는 부분만 쓰거든요, 생소금이. 그래서 생소금도 굉장히 깨끗한 소금입니다. 불순물이 없고 간수가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나쁜 중금속들도 거의 없는, 생소금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자주경 같은 경우는 주경보다 사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10%에서 15%. 근데 이 자주경은 아마 보셨을 텐데 색깔이 약간 좀 자색이 나요. 자색. 보랏빛 색깔. 이게 왜 비싸냐면 주겸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재료로 해서 굽는데 마지막에서 온도를 더 올립니다. 온도를 뭐 최고 그 업체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2000도 가까이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소금의 색깔이 조금 변해요. 변해서 자주겸이 되는데,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송진을 넣거든요. 송진.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의 송진이 들어가고 더 많은 양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구의 주겸은 대략 한 230g에 5에서 한 6만원대. 그리고 생소금 24시간 기준으로 300g에서 한 7만원에서 8만원대. 근데 이제 대충 이게 뭐 똑같은 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은 가격 차이는 뭐 크게 나진 않은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주겸 회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었는데 2000년 초에 다이옥신 파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겸이 이제 고열로 굽다 보니까 거기서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이 돼서 그 여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도 현재도 그 주겸에서 뭐 다이옥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새 뭐 리튬 파동으로 최근에 좀 뭐 침대도 뭐 그런 얘기 많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서 방사선이 매년 평균 2.4mSv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데 3.0mSv. 그러니까 방사선도 많이 맞으면은 안 좋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최소한의 방사선은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겸에서도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안 좋은 거지만은 어떤 기준치를 기준치 안에 있다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렇게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고 드셔도 돼요. 지금 주경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폐업이 되고, 아직도 가내수공업 개념을 이렇게 작게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코스닥에까지 상장된 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차이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꼭 가내수공업을 하는 업체라고 뭐 믿을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죠. 또 이 만드는 분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한 땀 한 땀 자기가 직접 모든 일을 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물론 이런 또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격이나 어떤 위생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겠죠. 하지만은 그 창업주나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제품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제품 제조 그 어떤 제조서를 보고 직원들이 만드는 거고 하니까 이것도 뭐 어떤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원 같은 경우는 저 용융로가 아무래도 좀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소금은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몇 군데가 없고 정보도 좀 구하기 힘들고
약간은 주겸업체들보다는 조금 폐쇄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쪽은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겸 같은 경우는 한 3업체 정도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명절 전에 조금 할인도 하고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이제 사서 뭐 몇 달 먹거나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할아버지 그림 있는 회사 것을 주로 이제 사서 먹고 있고, 그리고 생소금하고 이렇게 2가지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겸은 발효 음식 같은 데 이제 좀 넣어서 먹거나, 원래 발효 음식이 약간 좀 콤콤한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겸도 그 특유의 그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발효 음식하고 넣으면 좀 잘 어울리고, 아니면 입안에 조금 넣어서 녹여 먹고, 그럴 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생소금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차처럼 이제 이렇게 녹여서 타서 아주 깔끔합니다. 그 맛이 깔끔한 짠맛. 그렇게 해서 물에서 차츰해서 먹고 있고, 좀 맛을 내기 위한 음식에서 이제 생소금을 타서 먹고 있고, 이 주겸이나 생소금도 어떤 보편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적용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혓바늘 생겼을 때, 입안이 뭐 헐었을 때, 이몬주나 이럴 때, 그리고 이렇게 입안에 넣고 이제 녹여서 이렇게 천천히 입안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은 약간 이 증상들이 이렇게 완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 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장질환, 이런 위장질환에도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물주겸이라고 해서 생리식염수, 왜 우리 뭐 눈이 좀 뻑뻑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생리식염수도 넣죠, 눈에. 그리고 아니면 눈에 조금 뭐 염증 같은 거 생겼을 때 그렇게 생리식염수도 넣고 하는데, 물주겸이 어떻게 보면 생리식염수의 상위호환이에요. 이것도 눈에 안과적인 질환에도 넣으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겸을 자기 이제 집에서 직접 타서 하다 보면은 좀 이물질도 이제 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업체에서 이제 요새 물주겸을 다 팔거든요. 이렇게 사용해서 안약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구해서 넣어서 이렇게 눈에도 조금씩 하루에 몇 푼씩 넣으면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뭐든지 너무 처음부터 이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소량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좀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적응량을 늘려 나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소금이 너무 이렇게 나쁜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천일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자기가 이 소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주고 나는 이런 소금을 먹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그냥 뭐 되도록 최소치를 섭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소금에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간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땅에서 모든 동식물이 죽으면은 흘러내려가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물질도 다 바다로 녹아 들어가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소금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물질도 들어있지만은 나쁜 물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겸과 생소금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주 고온이죠. 1000도 이상 아주 고온에서 그런 인체에 나쁜 가스와 불순물들을 아예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순수하게 이로운 것들만 남겨두자는 그 원리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런 소금까지 섭취할 마음도 없고 굳이 그렇게 돈을 지불할 그런 의사가 없다면은 일반 소금을 섭취하되 어떤 지금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량을 섭취해야 됩니다. 천일염, 그리고 조미소금, 뭐 꽃소금, 뭐 이런 소금들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은 주겸이나 생소금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양보다 조금 더 섭취해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인체에 도움이 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왜 물을 먹을 때 어디 가서 물 좀 주세요 이럴 할 때, 물 좀 줘 이럴 할 때, 그 물 좀 달라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생수, 그리고 정수기 물, 그리고 뭐 끓인 어떤 뭐
보리차나 뭐 옥수수차 뭐 이런 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먹는 물 좀 달라는 게 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도 소금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소금은 최소한으로 쓰더라도 좀 이런 고급 소금들, 고열에서 태워서 불순물들을 제거한 소금들은 이제는 조금은 많이 섭취를 좀 하고, 그리고 되도록 그런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 좀 의식을 하면서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소금에 대한 어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우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